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늘 비 오려나? 왜냐하면 무릎이 먼저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기 전날부터 관절이 뻐근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 전체가 축 처지고 이상하게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가 실제로 내리고 나면 오히려 몸이 조금 편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기분 탓 아니야?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똑같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아예 날씨 통증 예보 앱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착각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환경에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의사들이 관찰해 왔습니다. 옛날 의사들은 이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날씨가 변하면 사람의 몸도 변할까?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의학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고 물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즉 인간은 자연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연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기압이 변합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계절이 바뀝니다. 이 변화 속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갑니다. 식물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 자랍니다. 동물은 계절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새는 계절이 바뀌면 이동합니다. 곰은 겨울이 되면 잠을 잡니다. 즉,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대 의사들은 인체를 이해하려면 자연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체는 소우주다. 이 말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의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습니다. 건조함이 있습니다. 몸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수분이 있습니다.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연이 변하면 몸도 변합니다. 몸이 변하면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고 순식간에 세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바람을 풍이라고 부릅니다. 풍은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풍이 강해지면 몸에서도 움직임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럼증, 눈떨림, 근육경련, 손떨림 이런 증상들은 한의학에서는 풍과 관련된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의사들은 바람이 강한 날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운 날씨를 생각해 봅시다. 겨울에 밖에 나가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열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허리 통증, 관절 통증, 근육 경직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한계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장마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기가 무겁습니다. 옷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몸도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특히 이런 날에는 관절이 뻐근하고 몸이 축 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습도가 높아지면 몸의 수분 대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습기를 시라고 설명합니다. 습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에너지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여름에는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몸은 계속 땀을 냅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도 조금 빨라집니다. 이것은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는 과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열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열이 많아지면 발증, 짜증, 피로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을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침, 피부 건조, 목 건조 같은 증상을 경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조라고 설명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몸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폐와 피부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자연의 변화가 몸에 영향을 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과 비슷한 리듬이 있습니다. 낮과 밤, 수면과 각성 체온 변화. 이런 리듬을 생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이 옵니다.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몸이 깨어납니다. 즉, 몸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도 자연과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압 변화와 두통, 날씨와 관절 통증, 계절과 우울증,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고대 의사들이 관찰했던 사실들이 조금씩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경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몸의 리듬이 맞을 때 몸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조화가 많이 깨집니다.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계절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날씨, 계절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한의학은 이 사실을 오래전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설명할 때 자연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입니다.